연일 이어지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사흘째 계속되며 마침내 1430원대 초반이라는 안정적인 구간에 진입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구두 개입과 외환 시장, 내달러 공급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 패키지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투자자 모두가 내년 환율이 1300원대까지 떨어질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외환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북은행 광화문 종합금융센터의 류현정 지점장을 모시고 외환 딜러로서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환율 향방에 대한 심층 진단을 들어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가파른 상승세가 꺾이며 연고점 돌파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고 당국의 안정화 조치 여파가 강력하게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부총리의 단호한 구두 개입이 발표된 작년 12월 24일 이후 환율은 고점 대비 50원 이상 급락하며 매우 가파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당국이 단순한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 달러를 매도하는 실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전략적으로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한 환해지를 재개한 것이 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며 환율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단편적인 대응들과 달리 이번 대책은 국민연금의 환해지와 정부의 실개입이 결합된 종합 패키지 형태로 제시되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하락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원화 강세라는 새로운 추세적 변화의 시작인지에 대해 깊은 궁금증과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수급 여건을 분석해 본다면 단기적인 공급 확대는 분명하나 근본적인 달러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왑을 통해 달러를 조달함으로써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들이는 수요를 억제한 점은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유 중인 외화 자산의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선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는 전략적 선택이 단기적 공급 확대 효과를 낳았습니다. 정부가 수출 기업들에게 달러 매도를 독려하는 등의 조치 역시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지만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여전히 거대한 흐름을 형성합니다. 한국인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며 이러한 자본 유출의 환경은 아직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미국이나 다른 투자 대상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는 점이 기저에서 환율 상승 압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지표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가 896억 달러에 달하며 견조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외환시장 유입액은 그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품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이 국내로 송금되지 않는 해외 현지 법인의 실적에 기인하고 있어 장부상 흑자가 시장의 달러 공급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자금 역시 대부분 환해지 거래를 동반하기 때문에 실제 현물환 시장에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겉으로 보이는 국제수지 흑자 규모와는 달리 시장 내부의 세부적인 달러 수급 상황을 뜯어보면 환율이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입니다. 달러 가치에 대한 원화의 비율을 뜻하는 환율은 올 한 해 전반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유독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의 강세에 힘입어 연초 대비 9%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존 경제의 회복세와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이 유로화 가치를 끌어올린 반면 미국 연준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며 달러 약세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 비중의 57% 이상을 차지하는 유로화를 제외하고 보면 원화나 엔화에 대한 달러의 실질적 가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캐나다 달러나 호주 달러 같은 여타 주요 통화들과 비교해 보아도 달러는 3에서 5% 내외의 완만한 약세에 머물며 원화와 비슷한 궤적을 그립니다. 따라서 현재의 원화 약세를 우리 경제만의 독단적인 위기 상황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주요 아시아 통화들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 외환 당국이 위안화 강세를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는 여전히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강력한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 딜러들은 보통 아시아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여 원화와 위안화, 그리고 엔화의 움직임을 연동시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합니다. 과거부터 축적된 시장의 학습 효과는 위안화나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 원화도 동조화되어 함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던 시기에는 마치 과거의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 섞인 시각이 시장 내부에서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현재의 고환율 상황은 과거의 유동성 위기나 금융 시스템의 붕괴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 시에는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위험 자산이 폭락하며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리지 못하는 극심한 자금 경색 현상이 시장을 지배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가 급락과 금리 급등이 환율 폭등과 동시에 발생하며 경제 전반이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 공식이 성립되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야만 환율이 진정되었지만 현재는 주식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며 상반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화 차입 비용이나 국가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 푸도스와 프리미엄도 매우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동성 부족이나 심리적 패닉이 없는 상태에서의 환율 상승은 결국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자본의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미국 등 해외 자산으로 이동하며 발생하는 환전 수요가 고환율의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충이나 가계의 물가 부담은 분명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이를 국가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정부가 종합 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선 것도 이러한 구조적 수급 불균형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시장의 많은 예측 기관들이 내년도 환율이 1,300원대 혹은 그 이하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외환 시장의 수급 구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내년에도 1,400원대 중반 이상의 고환율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환율 하락을 주도한 국민연금의 조치는 근본적으로 달러 공급을 늘린 것이 아니라 미래에 써야 할 달러를 미리 빌려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구조적 달러 수요처이며 한국은행에서 빌린 달러는 결국 언젠가 시장에서 다시 사서 갚아야 할 부채와 같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전략적 환해지 역시 환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기에 지속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여러 공급 확대 조치들 또한 일시적인 심리 조절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거대한 자본 유출의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기업들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직접 투자가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새로운 달러 수요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출은 그 자체만으로도 환율 하단 지지 요인이 됩니다. 글로벌 달러화의 향방을 결정짓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역시 시장의 기대만큼 급격한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내년에 연준이 2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미 이를 가격에 반영했으나 미국의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훨씬 견조합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연율 4.3%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점은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근거가 됩니다. 미국 경제의 강력한 성장 동력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은 글로벌 자금을 계속해서 달러 자산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앞다투어 미국의 공장을 짓고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달러화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 외환 시장은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압력이 우세한 환경 속에서 1,400원대라는 높은 기단 위에 머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환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원자재 수입 비용을 상승시켜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고환율의 장기화는 기업들의 제조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위기설에 매몰되어 공포에 떨기보다는 현재의 환율 상승이 우리 자본이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나가는 과정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외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글로벌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으로 보는 시각이 더 적절합니다. 기업들은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더욱 정교화해야 하며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 환차익보다는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단기적인 시장 개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여 원화 자체의 매력도를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달러대 원화 환율의 변동성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국내 지표에 매몰되지 않고 글로벌 자산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고환율 기조는 전 세계 자본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미국 시장으로 회귀하는 소위 달러 환류 현상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과거의 외환 위기가 국가 부도 위험에 따른 자본 도피였다면 지금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는 자발적이고 전략적인 자본의 이동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해외 우량 주식을 직접 구매하며 형성된 달러 수요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 개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글로벌 시장으로 다변화되면서 국가 전체의 대외 금융 자산이 축적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구간에서도 국내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지지 않고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외환 딜러들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포착하여 과거의 위기 공식에서 벗어나 수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지 전략이나 정부의 외환 수합 조치는 시장의 급격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이러한 인위적인 공급 확대가 멈추는 순간 시장은 다시 원래의 강력한 달러 수요를 반영하며 환율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고금리 유지 여부와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 규모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이 평소보다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환율 상승을 비용 부담으로만 인식하기보다 수출 채산성 개선의 기회로 삼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가 낮아져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므로 이를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국내로 환전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환율의 일시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산 중 일정 비중을 외화 자산으로 보유하는 장기적인 분산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환율의 절대적인 수치를 통제하려 하기보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기적인 수요에 의한 급변동을 차단하는 안정적인 관리자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외환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거래 시간을 연장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한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원화의 위상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원화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받는 통화로 자리매김한다면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우리 경제가 더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환율 시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내수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기술 혁신을 통해 독보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이 환율의 파고를 넘는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결국 환율은 우리 경제의 성적표이자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혁신하고 성장하느냐에 따라 원화의 가치도 결정될 것입니다. 류현정 지점장과 함께한 이번 진단이 변동성의 파도를 넘고 있는 기업인과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바라보는 명확한 기준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결국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이 고환율의 파고를 수익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실질적인 전략일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내년에도 1,400원대 환율이 유지된다면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이므로 현금 비중보다는 실물 자산의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계신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은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과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을 동시에 누리는 소위 복리 효과를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달러를 매수하여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선물한 계약이나 통화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활용하여 미래의 환율 변동 위험을 사전에 고정하는 해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을 단순한 현금 보유보다는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재투자하여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려야 합니다. 금융시장의 역사적 통계를 살펴보면 환율의 극단적인 변동성 이후에는 반드시 실물 경제의 체질 개선이 뒤따랐으며 이번 고환율 전국 역시 우리에게 혁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엔저 현상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원화 가치의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제품의 글로벌 위상이 저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환율 숫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독보적인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본질적으로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조선과 같은 우리의 주력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공고히 할수록 원화에 대한 외국인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나 통화정책의 방향성 역시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불안을 잡으면서도 경기 침체를 방어해야 하는 매우 정교하고 어려운 줄타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의 금리 경로뿐만 아니라 국내 가계부채와 환율 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에 정책의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외환 당국이 보유한 외환 보유고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장의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러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민간 부문의 강력한 대외자산 보유력 덕분입니다. 고환율이 주는 고통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다져진 우리 경제의 내성은 향후 더 큰 글로벌 금융 충격이 닥쳐왔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외환시장의 참여자들은 이제 단순히 달러를 사고 파는 단계를 넘어 글로벌 거시경제의 복합적인 변수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고도의 지능형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율 예측 모델들이 현업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결국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인간의 통찰력과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담론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작지만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마칩니다. 끝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환율이라는 숫자의 이면에 우리 모두의 땀방울이 서린 실물 경제의 생생한 현장이 존재한다는 준엄한 진리입니다. 고환율이 주는 단기적인 고통에 매몰되어 비관론을 쏟아내기보다는 우리 산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전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전쟁을 벌이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는 기술적 초격차를 통해서만 원화의 실질적 가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원화가 달러에 비해 약세를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까지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오히려 우리가 세계 시장으로 더 넓게 뻗어나갈 기회입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신속하게 환류시켜 내수 시장의 온기를 불어넣을 때 환율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고환율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는 체질 개선은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쓸려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기보다 차분하게 시장의 수급 원리를 공부하며 자신만의 경제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외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면 어떠한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고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결국 우리를 더 넓은 대양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운 자만이 진정한 성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눈 수많은 지표와 전략들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실천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마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바로 우리 자신의 통찰력과 끊임없이 학습하는 자세라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힘차게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은 결국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수렴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원화의 가치는 시장이 먼저 인정해주게 될 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거시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진정한 주인공이자 희망의 증거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금융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며 얻은 지식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등대 불빛이 되어 앞길을 비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장의 흐름에 귀 기울이며 치열하게 고민하신 모든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따뜻한 시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환율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원화 강세와 경제 제도약이라는 눈부신 햇살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며 여러분의 모든 경제 활동에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외환 시장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수많은 역군과 이를 지켜보는 투자자들의 열정이 하나로 모일 때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전성기가 다시금 활짝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류현정 지점장과 함께 내년도 환율 전망과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으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정교한 분석으로 무장하여 내년 한 해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지지합니다.